안녕하세요. 그동안 뭐 플라톤의 향연을 가지고 고전을 비판적으로 읽는 시간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플라톤의 향연을 사랑이란 주제를 더 뚜렷하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질문 모음. 그러니까 역시 여전히 우리 수업이 그렇듯이 고전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우리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를 거기서 읽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뭐 나오는 인물들 왼쪽은 소크라테스, 오른쪽은 알키비아데스라고 되어 있죠. 뭐 향연이 소크라테스, 알키비아데스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워낙에 이제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관계가 잘 드러난 작품이 이 플라톤의 이 향연이라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이 말하자면 투톱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향연은 에로스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는데 그 에로스의 주인공이 바로 소크라테스고 또 소크라테스에 매혹된 인물이 알키비아데스고 그리고 알키비아데스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서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겪었던 사람인데 소크라테스와 또 관련되어 있었고 젊은이들 타락시킨다는 죄를 물어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할 때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타락시킨 인물로 떠올렸던 것이 대표적으로 알키비아데스였거든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기도 해서 앞에 이렇게 맨 앞에 담았습니다. 우리 인물도 좋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향연은 앞에서도 뭐 얘기가 됐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줄거리에서 보면 액자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자 바깥에서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액자 안의 이야기가 이제 향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고 뭐 이렇게 해서 액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 향연 앞부분 172A 1행부터 174A 2행은 틀밖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도로스라는 소크라테스의 매혹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가 아가톤의 비극 경연대 우승을 축하하는 술자리, 아가톤의 집에서 벌어졌죠. 거기에서 벌어졌던 얘기를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이 거기 참가했었는데 그 사람부터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다시 듣고 싶어하는 자기 지인에게, 자기 친구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 구조가 짜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틀박 대화 부분을 첫 번째 파트로 잘랐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173D에서 보면 아폴로도로스의 동료, 지금 아폴로도로스 보고 팔레론 사람이라고 놀리는 그 동료가 자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산악기 군다. 소크라테스 선생한테 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 빼고는 다른 사람한테 다 자기 자신에게도 산악기 군단 말이죠. 자기 자신, 이게 소크라테스 때문에 이렇게 됐을 텐데 왜 자기 자신에게까지 사납게 굴게 하는 그런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에는 뭐 문제가 없나? 또는 뭐 이 사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사납게 구는 사랑이라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괜찮은 사랑인지 그 얘기를 한번 그리고 그 사랑의 성격은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건 뭐 바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뭐 원래는 하나로 합쳤다가 이제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론을 어떤 방향 질문의 방향을 너무 제한하는 것 같아서 따로 뗐는데 자 이거 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랑 이야기들을 향연과 연결해서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마련한 겁니다. 사춘기 또는 요새 뭐 중2병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춘기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춘기가 됐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표현하는 말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요새는 뭐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만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성애를 배제하는 그런 표현이라서 우리의 어떤 사랑들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성애라고 했습니다. 에로스를 우리가 굳이 번역한다면 성애가 될 거예요. 성애, 성적인 사랑인 거죠. 섹슈얼 러브라고 할 수 되겠죠. 그러니까 성애의 대상. 그건 뭐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하는 사랑이 바로 이제 성애의 사랑인데, 섹슈얼 러브인데, 로맨틱 러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상을 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어린 학생들이 꼭뭐 대상을 성적으로 의식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아무래도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만 또 자기가 부모님을 좋아하잖아요. 아버지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또 친구들과 놀면서 친구들도 좋아하고 애틋한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또 동성들끼리도 뭐 그런데 이제 그것과 구별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춘기에 들어서 겪게 되는 어떤 에로틱한 사랑은 그 사랑, 뭐 우리가 사춘기 사랑은 순수하다고도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다 뭐 에로틱한다는 말을 붙이는 게 뭐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로틱 러브란 말을 쓴다면 성에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사랑은 이 친구나 부모 형제에 대해서 갖는 사랑하고 어떻게 다를까? 왜 다를까? 사춘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폴로도로스가 젊어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이게 이제 이 구성이 갖고 있는 복잡함인데, 여기 지금 뒤에 배경에 나와 있는 거는 오디세이아 중에 그 오디세우스가 모험의 맨 끝에, 그러니까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직전에 나우시카가 살고 있는 섬에 가서 파이아인인가 뭐 그런 사람들의 궁정에서 알키노스라는 왕의 궁정에서 이제 손님 대접을 받고 있는데, 여기 이제 프리기아나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데모도코스라고 하는 시인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거를 오디세우스에게 이제 들려줘요. 오디세우스는 지금까지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더니 오디세우스가 이제 왈칵 울음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디세우스가 자기 얘기를 전달하는, 그래서 그 액자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울음을 터뜨리는 오디세우스가 사실은 내가 누군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 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디세이아 5권부터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1권부터 4권은 텔레마키아라고 해서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러 아부의 전우들을 찾아다니는 얘기로 돼 있고, 바로 5권에서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얘기를 이제 12권까지 쭉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전달돼 있어서 액자 구성이 굉장히 오래된 구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액자 구성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데모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아폴로도로스에게 또 역시 아리스토데모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포이닉스로부터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아폴로도로스의 지인이 며칠 전에 아폴로도로스의 이야기를 물었던 이야기를 동료들이 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복잡하죠. 지금 아리스토데모스가 두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폴로도로스에게도 얘기하고 포이닉스라는 사람한테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포이닉스로부터 얘기를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또 아폴로도로스의 지인이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불명하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아폴로도로스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꼬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액자 구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약간 뭐 마르그리트 그림인데 액자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이런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구조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좀 영어로 써 있는 건 어떻게 우리는 향연에 대해서 듣게 됐는가 뭐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 아가톤의 집에서 소크라테스 등의 인물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에로스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로고스인 거죠. 이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아리스토데모스는 자기 얘기는 없어요.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에서 역사하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잖아요. 그리스어는 히스토리아입니다. 히스토리아. 근데 히스토리아가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만 그리스인들의 용법에서는 히스토리아라는 말은 자기가 직접 가서 들은 얘기예요. 직접 가서 들었거나 거기에 관련된 인물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이게 이제 히스토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데모스 얘기는 일종의 히스토리아고 이 사람들의 얘기는 자기들의 이론, 논의니까 로고스인 거고 아리스토데모스로부터 아폴로도로스, 포이닉스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었던, 그러니까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또 당사자로부터 들은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아를 들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미토스입니다. 미토스라는 게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합니다만 전해져 내려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 옛적에 있었던 얘기를 사람들을 건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지금 미토스예요. 아폴로도로스도 그렇고 포이닉스도 그렇고 포이닉스가 글라우콘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아폴로도로스는 아폴로도로스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를 들려주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들은 거겠죠.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불확실했고 그래서 여기 다시 물어봤고 아폴로도로스는 나중에 다시 자기가 들은 얘기를 소크라테스한테 확인해 봤더니 뭐 맞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짜여져 있죠. 굉장히 그 구성을 복잡하게 해놨어요. 또 뭐 이건 내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만 로고스, 히스토리아, 미토스 이런 이야기 전달 방식 또는 이야기 성격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도 전체적인 구도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